KF-21이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는 장면은 이미 하늘에서 증명됐습니다. 공군의 최고 수장인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KF-21에 탑승해 시험 비행에 나섰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더 이상 계획서 위의 구상이 아니라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현실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비행은 경남 사천의 공군 비행단에서 진행됐고 조종석에는 시험 비행 조종사 우홍균, 소령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간 KF-21은 단순한 홍보용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기체의 조종 안정성, 내부 계기판 전장 상황, 인식 시스템 항전 장비의 완성도를 직접 확인하는 마지막 신뢰 검증에 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전투기 한 대를 들여오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무기 체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우리 공군의 최고 지휘관이 직접 타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성숙도와 군의 신뢰가 동시에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현재 KF-21은 여러 대의 시제기를 통해 수차례 시험 비행을 이어왔습니다.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고급 센서, 융합 기술까지 포함한 항전 장비의 완성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산 준비 역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산 1호기 제작이 이미 시작됐고 이 전투기는 조만간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수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이집트,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단순한 국내 개발품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품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KF-21은 한국이 만든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는 아음속 항공기보다 훨씬 세밀한 동체 설계와 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속도, 기동, 구조, 안정성, 항전 장비, 무장 통합까지 어느 하나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비행은 일반 조종이 아니라 기체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고난도 검증 과정입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일부러 극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속도를 거의 정지에 가깝게 줄여 기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하늘 위에서 엔진을 의도적으로 껐다가 다시 작동시키며 시스템 반응을 점검합니다. 또 상공 3000m에서 단숨에 수백 미터 고도까지 급강하한 뒤 자동 복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미래에 KF-21을 몰게 될 조종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 시험 조종사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데이터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지금 시험 비행은 이미 수백 회를 넘어섰고 그 횟수 하나하나가 실전 배치를 향한 안전성 검증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이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해외의 전투기 개발 업체들은 이 일정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도 신형 전투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하기까지 평균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기간을 10년 안팎으로 줄이며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와 안정성은 해외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KF-21의 다음 핵심은 스텔스 성능입니다. 한국은 무리하게 한 번에 6세대로 뛰어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4세대, 4.5세대, 5세대의 기반을 하나씩 쌓으며 6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확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성능 센서 네트워크 중심 전장 대응, 전자전 스텔스 소재, 국산 엔진 논의까지 하나씩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 블록 1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닙니다. 무장체계 중심의 4.5세대급 전투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F-35와 같은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KF-21이 멈춰있는 기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록2 개발은
2028년 완성을 목표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블록3에서는 스텔스 버전 개발 계획까지 공개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99년 국방과학연구소는 민간 기업 노르페인트와 손잡고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긴 개발 과정을 거쳐 2008년에는 스텔스 성능 실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자적인 저피탐 기술 기반을 확보했다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현재 KF-21에는 전파 흡수 능력을 갖춘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RCS 시험을 통해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상도 검증됐습니다. 수직꼬리 날개와 수평꼬리 날개는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됐고 다이아몬드형 주익 역시 반사 면적을 줄이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기 흡입구와 반매립식 내부 무장 구조도 스텔스 성능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과는 컨포멀 안테나 형상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기체 표면에 안테나를 밀착시켜 외부 돌출을 줄이고 통신 능력은 유지하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같은 선진국이 수출을 제한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술이지만 이제 한국은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기술 하나하나가 KF-21을 완전한 5세대급 전투기로 끌어올리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20여 년 만에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했고 짧은 시간 안에 스텔스 형상 설계와 전파 반사 저감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RCS 측정 시스템인 콤팩트 레인지 설비까지 갖추면서 독자 검증 능력도 강화했습니다. 단순히 기체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전투기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춘 것입니다. 현재 KF-21은 약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로 평가됩니다. 물론 레이더 반사 면적은 관측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면에서는 탐지가 어려워도 측면이나 후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텔스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형상 설계뿐 아니라 전파를 흡수하는 특수 도료와 소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램이라고 불리는 스텔스 페인트가 핵심이었습니다. 흑색 탄소 분말과 미세철 입자를 기반으로 한 도료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기존 램이 아닌 새로운 스텔스 물질인 메타 물질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메타 물질은 기존 스텔스 도료보다 5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이 기술의 의미는 전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잠수함의 소음을 줄이는 해저 스텔스, 저구에선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보병형 스텔스 미래의 위장 장비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투명 망토에 가까운 군사기술이 더 이상 상상만의 영역이 아니라 연구개발의 대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 500건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반대로 주변국의 반응은 복잡합니다. 중국은 제20 전투기를 앞세워 자국 기술을 강조해왔고 일본은 6세대 전투기 F3과 GC, AP를 내세우며 한국의 4.5세대 접근을 낮게 봤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무인기 분야에서 2016년부터 개념 연구를 시작했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GC, AAP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단순한 세대 구분보다 실제 개발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인기와 무인기 기술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텔스 유무인기, 개발 센서, 융합 네트워크, 전장 대응 항공, 엔진 논의까지 이어지며 미래 공중전의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를 5세대와 6세대 기술로 끌어올리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도 분명합니다. 에서는 교체 수요만 170대가 언급됐고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해외 수요까지 포함하면 최소 300대 이상의 수출 기반이 가능하다고 설명됩니다. 이 규모가 현실화된다면 KF-21은
연구 개발비를 회수하는 수준을 넘어 다음 세대 전투기 개발에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KF-21의 핵심은 속도와 방향입니다.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선진국의 전투기 개발 과정을 한국은 10년 안팎으로 줄였고 1999년에 시작한 스텔스 연구는 2008년 실험 성공을 거쳐 오늘의 KF-21로 이어졌습니다. 블록 1은 4.5 세대 전력으로 실전화를 준비하고 블록 2는 2028년을 목표로 성능 고도화를 진행하며 블록 2는 스텔스 전투기로의 진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남이 만든 전투기를 받아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직접 설계하고, 직접 시험하고, 직접 양산하며 세계 시장에 수출까지 노리는 항공기술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KF-21은 미래의 전투기가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방력, 그리고 자주 국방의 상징입니다. 특히 이번 시험 비행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탑승했다는 상징성입니다. 군 최고 지휘부가 아직 시험 단계 국산 전투기에 오른다는 것은 단순한 의전이 아닙니다. 기체에 대한 신뢰 개발 일정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내부 판단이 함께 담긴 장면입니다. 만약 안전성과 체계 완성도에 의문이 컸다면 이런 비행은 쉽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KF-21이 가진 의미는 한국 공군의 작전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국내 수요 170대가 현실화되면 정비와 부품 조달, 항전 장비 개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국내 산업 기반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폭이 커집니다. 외국산 전투기에 의존할 때마다 따라붙던 승인 절차와 기술 제한을 줄이고 한국 공군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KF-21은 수출형 전투기로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F-35처럼 가격과 운용 조건이 높은 기체를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KF-21은 4.5세대에서 5세대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이집트, 폴란드가 관심을 보인다는 흐름은 이 전투기가 단순한 국산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제 방산 시장에서 계산 가능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부 무장 운용, 엔진 열 신호 관리, 전파 흡수 소재의 내구성, 장기 운용 비용까지 계속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RC, S형상, 설계, 컨포멀, 안테나 메타물질, 콤팩트, 레인지 설비 블록 2와 블록 3 개발 계획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KF-21의 성공은 한 기종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전투기 설계 시험 비행, 항전 통합, 스텔스 소재, 수출 전략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백 회 시험 비행을 거치며 쌓인 데이터는 다음 개량형의 기반이 되고 300대 이상으로 언급되는 잠재 수출 규모는 6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의 자금과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KF-21이 하늘에 오를 때마다 한국 방위 산업의 다음 단계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